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들끓는 여론에 결국 사과문을 내긴 했지만 여론은 여전히 싸늘한 상황인데요. 네, 한편 문 대통령이 거센 사퇴 압박을 받는 김기식 금감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관련 소식들 전지현 변호사,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언니에 이어서 이제 동생인 것 같습니다. 광고 대행사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물을 뿌렸다는 등 이른바 물컵 갑질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경찰이 내수 착수한 것 같은데 사건 개요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먼저 이 조현민 씨가 누구냐? 그 조양호 한진 회장의 둘째 딸이고요. 예. 그다음에 초고속으로 30살에 승진을 해가지고는 30살에 상무가 됐어요. 그래서 30살에? 예, 예. 대기업의 최연소 임원이다 이런 타이틀이 붙었었는데 12일 광고 업계에 따르면은 대한항공 영국편 광고 캠페인을 제작하는 회의를 가졌었대요. 근데 여기서 이 조현민 상무가 그 광고 대행사 측에다가 뭐 질문을 했는데 그쪽에서 제대로 대답을 못했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영국 사진 자료 등을 준비해 오지 않자 이 조 전무가 화를 내면서 컵에 담겨있던 물을 해당 팀장의 얼굴에 뿌렸다 이런 내용이 돌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한항공 측에서는 얼굴에 뿌린 게 아니라 바닥에 뿌렸는데 물이 튀었을 뿐이라고 했고 나중에 사과문도 공개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진심이 아니다. 광고에 대한 열정이 지나쳐가지고 이성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또 광고회사 관계자들도 그 열정을 알기에 진심이 아님을 알기에 우리도 이해한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뭐 이런 훈훈한 문자를 보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그 사과문을 보낸 게 이런 내부에 폭로글이 나온 다음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직후였고 그리고 진심이 아니었다고 하는 게 지금 물에 맞은 사람은 있는 대로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꼈는데 예. 꼭 상습으로 폭력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술에 취해서 그랬다, 진심이 아니었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놓고 나중에 이렇게 해명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시기에 있어서도 바로 직후기 때문에 그 진정성에 있어서 사실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요. 예, 이 물컵을 얼굴에 던졌다, 아니다 벽에 던졌는데 튄 것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서로 뭐 어떤 쪽이 맞든 그르든 공방이 벌어지는 이유도 있을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물컵을 이제 얼굴에 던지진 않았다. 왜냐하면 만약에 얼굴에 던졌다고 하면 고의성이 걸리기 때문에 그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말하자면 이제 여러 가지 광고 미팅 중에서 흥분해 갖고 컵을 그냥 땅바닥에 던졌는데 그게 튀어 갖고 했다라고 주장하는 바가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이고 보통 이제 그런 냉정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재벌 2세 분들이 많이 그 일종의 그 창업자에 비해서는 열등감을 많이 갖습니다. 말하자면 뭔가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흥분하는 속도가 좀 빠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광고 미팅 중간에 다른 사람한테 모멸감 느낄 정도의 물이 이제 흩어질 정도라고 하면 사실은 그 합리적인 부분은 사실은 뭐 어느 정도까지의 그 의도는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해의 의도는 없는데 화를 내는 의도는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런 부분이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던졌을 때 얼굴에 던지면 폭행죄라는 게 지금 논란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뭐 어느 수준까지가 던졌을 때 폭행죄에 해당이 되고 어느 수준까지는 아니고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폭행이라는 거는 신체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 사람이 여기 있는데 그냥 나는 사람한테 물을 던질 의사가 없고 그냥 바닥에 던졌다. 그럼 폭행죄가 안 되고 신체를 조준하고 던졌으면 이제 폭행죄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차이가 있죠. 그다음에 폭행죄라는 거는 처벌이 사실 경밀하고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반이다 불벌죄라 그래가지고 당한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을 할 수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바닥에 던졌다고 자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폭행죄 그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인 측면도 있지만 또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사람 얼굴에 직접 던진 거하고 바닥에 던졌는데 튀었다는 거하고는 정도의 차이가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바닥에 던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분들이 가장 잘 알겠죠. 뭐가 진실인지는 밝혀지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그 장면이 담긴 게 아니라면 또 진술에 의한 거라면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물을 이제 우리가 어떤 모욕할 목적으로 얼굴에 뿌린다. 이런 경우가 사실은 모욕 부분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 지금 이 부분은 물을 이제 컵을 던지는데 물이 맞았으니까
분명히 이건 폭행의 부분에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의도를 어떻게 증명해내냐. 왜냐하면 그 정황적인 부분, 그렇죠. 중간 앞에 이제 화를 많이 내고 뭐 뭘 못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질책을 하는 과정에서 연결 동작으로 했다고 하면은 이분이 분명히 그런 어떤 예.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지지만은 그렇지 않고 자기가 이제 다른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떨어뜨리다가 튀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맥락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맥락을 증명하는 건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의 어떤 진술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폭행을 당해서 상해를 당했다면 그게 증거가 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물을 뿌렸다. 근데 그게 이제 다치지 않겠지만 모욕감을 얻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욕감을 다치지 얻었다고 그거 자체가 뭐 상해가 되는 건 아니고요. 형법상 정신적인 상해라는 건 인정이 안 되니까 안 되는군요. 그냥 폭행죄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드라마에서 보면 이렇게 탁 물을 때려요. 이렇게 예. 사모님들이 가가지고는. 많이 근데 나오죠. 현실에서도 그런 물딱이가 있었을까? 참 이게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 우리가 무슨 꽃보다 남자 그런 게 재벌남들 나오는 드라마 보면서 와 저런 세계가 있었나 하는데 현실에서도 과연 그런 일이 있었을까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러게요. 이게 보니까 광고업계 쪽에서는 보니까 터질 게 터졌다는 예. 분위기라. 물론 이게 사실 확인이 일단 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각종 SNS도 그렇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뭐 익명 게시판도 그렇고 관계자들 전원 등을 통해서 조 전무가 이전에 했던 그 행동들까지 뭐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미투 폭로가 아니라 갑질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예.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조 전무가 펜을 테이블에다 탁 던졌대요. 그래서 파편이 튀어가지고는 맞았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재수없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 그러고 예.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반말을 하기도 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차키를 탁 던지면서 파킹에 이렇게 발레 파킹까지 시켰다고 얘기를 하고요. 예. 또 제주도 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꺼져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다고 그러고 어떨 때는 그 회의 장소에 가는데 본인한테 영접을 나오지 않았다고 화를 내기도 했다고 하는데 전형적인 갑질 사례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예, 그 드라마에 재벌남들 많이 나오는데 그게 뭐 현실하고 뭐 팩트하고 좀 차이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으면은 그게 뭐 전혀 그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 더는 이제 그 조현아 상무의 그 땅콩 회항 때 예. 복수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논란이 있었겠죠. 조현민. 그러니까 말해서 언니의 일을 네. 복수하겠다 그래갖고 근데 이제 실제로 그건 의도가 그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뭐 와전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맥락을 지금까지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것도 사실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고 있는 방향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안 난다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얘기가 전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는 보통 어떤 식으로 해석을 좀 하는 게 좀 정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무엇인가 이제 관련된 자기 부하 직원한테 조금 이제 좀 정상적이 않은 약간의 좀 무리한 형태의 그 관리를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근데 그게 법적인 걸 넘어서는지는 그건 뭐 다음에 확인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이런 광고업계 같은 사람들에서는 말이 많이 퍼지는 부분이니까 네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연결될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겠네요. 네, 이 조현민 전무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과거의 땅콩 회항 사건 언니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이것 때문인지 지금 이 삼남매 지금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있고 그리고 조현아 칼 호텔 네트워크 사장 그리고 조현아 전무 이렇게 조현민 전무 이렇게 삼남매인 건데 이 삼남매의 과거의 전력도 좀 같이 또 도마에 다시 오르고 그렇습니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조양호 회장님 무자식 상팔자라고 했던가요? 이 조원태 사장 같은 경우에는 2000년에 그 교통사고를 정리하고 있던 경찰을 충돌을 하고 달아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 2005년에 70대 할머니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2012년에 인하대 운영 비리와 관련해 가지고 1인 신위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폭언을 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사례인 거죠? 네, 조원태 사장의 경우에 그렇고 근데 조현아 씨 같은 경우에는 땅콩 회항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거 하나하나를 뭐 형사처벌 대상이 되냐 따져본다면은 모욕이라든지 폭행 그런 거는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처벌이
너무나 경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별로 처벌 수위는 의미가 높지 않은 거죠? 처벌 수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조현아 씨 같은 경우는 그때 항공기를 빽해 돌려 이래가지고는 이게 항로변경죄가 되냐 예. 업무방해죄가 되냐 그래서 그때는 좀 죄가 컸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를 형사처벌 대상이 되냐 안 되냐 논의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렇군요. 다만 안타까운 거는 수많은 그 한진 직원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인데 이 오너가 집안의 그런 자제들인데 그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지식의 깊이를 떠나가지고는 인격, 인성의 깊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 하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청와대 또 청원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한진 그 대한항공의 이름부터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뭘로 바꿔야 되나요? 갑질항공으로 바꿔야 되는 거나요? 갑질항공으로 바꾸면 외국에 대해서 창피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죠. 예. 자, 교수님, 이게 보니까 조현민 전무가 10일부터 아까 저희가 보도해드렸습니다만 휴가를 내고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심리적인 상태를 좀 알고 싶은 게 이게 보통 이제 이런 구설수에 오르고 나서 어떤 진짜 사과하는 마음이고 나 하면 좀 속이 복잡하다는 식으로 갔다 하면 굳이 그 SNS에 가는 것까지 올리면서 했겠느냐는 어떤 비판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셨는지 듣고 싶네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실은 이제 이세증후군이라고 해갖고 이제 네. 저기 이제 창업주에 대한 일종의 열등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더 잘하고 뭔가 성과를 내야겠다는 과정 속에서 좀 이제 과도한 형태의 행위가 되면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게 사실 많이 식습니다. 감정 상태가 식어갖고 굉장히 냉정을 빨리 찾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사진 올리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뭐 자기의 본 마음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모욕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걸 올리면서 한 거는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표현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SNS에 올리는 그 부분. 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해서 매끄럽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 사고 판단의 영역이 급격하게 감정이 변하니까요. 그 부분은 사실은 좀 많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측에서는 예정된 휴가를 간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사실 이런 상황을 저질러 놓고 이렇게 예정됐다고 하더라도 휴가를 가는 부분에 대한 비판 여론도 그렇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이런 사후 처리 방법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여론이 잠잠해질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일단은 도피한 걸로 보여지고요. 예정된 휴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경찰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수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먼저 이제 참고인 조사를 예. 하고 그다음에 조현민 씨를 소환을 할 수는 있는데 그때 만약에 외국에 있다면 좀 기일을 늦출 수가 있는 거잖아요. 기일을 늦출 수가 있고 또 그동안의 여론이 잠잠해질 수 있고 설령 이렇게 얼굴에 대해서 물따기를 딱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형사적으로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화를 모면해보자 좀 이런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큰 비를 좀 예. 피하고 보자 이런 네네. 심리일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요. 이것도 좀 시끌시끌한 내용인데요. 검찰이 의원 시절 피감기관들의 돈으로 수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온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남부지검에 배당을 했고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의혹을 남부지검 특수부에 배당한 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만약에 단순하게 공직선거법 위반하고만 관련이 된다면은 공안부에다가 배당을 했겠지만 특수부에 배당을 한 거는 지금 김기식 씨 관련해가지고 김기식 원장 관련해가지고는 매일같이 의혹이 그냥 몇 개씩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걸 보면 뭐 정치자금법 위반일 것도 있고 뇌물죄 의혹이 드는 것도 있고 뭐 강요죄 위반이 되는 것도 복합적으로 있어요. 섞여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는 그 남은 후원금을 가지고 외유성 출장을 갔다 하는 부분은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랑 또 연결이 예. 되고 2015년에 피감기관인 키예프 예산으로 유럽을 9박 10일 동안 갔다는 거는 또 이제 뇌물이랑 연결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 키예프 보고서에는 김기식 의원을 위한 의전성 출장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하고요. 네. 실제로 그걸 다녀오고 나서 2017년에 당시에 키예프가 추진하고 있던 그 유럽 모니터링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도 했고 또 이것 말고도 효성의 그 전 사장 부인으로부터 정치자금 500만 원을 받았는데 받고 나서 4개월 이후에 그때 효성이 경영권 분쟁 중에 있었거든요. 그 상대편인 효성 회장에 대해서 금감원 측의 어떤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피력한 적도 있고 그리고 더 좋은 미래의 싱크탱크였죠. 더 미래 연구소에서 금융기관 관계자들로부터 매년 이렇게 수백만 원씩 회비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회비를 걷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해요.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죄명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특수부에다 배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검찰 조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 와중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직접 설명까지 나섰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설명회까지 나서는 이유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많이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아예 그 사표를 받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형태로 직접 행동을 하시지 않고 중간에 이제 본인이 해명을 하신다는 건 사실 상당히 좀 이례적이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좀 약간의 좀 뭐라고 해야 하나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출구 전략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직접적으로 사표를 받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걸 인정하는 꼴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한번 법적인 판단을 한번 받아보겠다. 예.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기준에 넘었으면은 사표를 받겠다라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기준에 넘어질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같이 이제 여러 다목적 포석으로 대통령께서는 행동하신 것 같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선관위에다가 4가지를 물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중에 하나인 국회의원의 후원금 기부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이미 일반적인 회비를 넘어서는 그 한도 이상의 기부는 위법하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기준은 당연히 넘어설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어떤 이렇게 사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와 함께 지금 같이 또 조사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국회의원들의 뭐 출장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과연 이게 뭐 관례였느냐, 관행이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타 뭐 야당에 대한 견제도 같이 포함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야당에 대한 견제도 같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봐요. 근데 이 김기식 원장이 그 외유성 출장을 갔던 게 2014년 5년이거든요. 그때는 김영란법 시행 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어떤 대가성이 없으면은 피감기관의 돈으로 출장을 가는 게 도덕적인 비난은 받을 수 불법은 있을지언정, 아니군요. 예, 뭐 국회의장이랑 상임위원장에다 보고를 하고 신고를 하고 가면은 그냥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는 그런 게 안 되고요. 예.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직무상 관련, 그러니까 김영란법 시행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대가성이 있으면 그때는 또 이제 뇌물죄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때는 불법이 되는데 예. 만약에 이런 출장을 혼자서만 갔고 그때 어떤 대가라든지 로비와 이렇게 연결돼 있고 가가지고는 어떤 공적인 목적만을 수행한 게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관광을 다녔다 이렇게 본다면은 그게 어떤 뇌물이라든지 어떤 대가와 연결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임기 말에 후원금을 물수 썼다. 이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좀 석연찮게 보고 계십니까? 아, 그게 왜냐하면은 아니 근데 임기 말에도 이게 에너지가 갑자기 돼 가지고는 내가 왜 국회의원을 이제까지 이렇게 제대로 안 했을까? 마지막까지 직무 수행에 충실하겠어 하고 막 이렇게 출장을 가고 업무에 충실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예. 이게 정치 후원금이라는 거는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쓰라고 그 기부자들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기부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기부금 사용 내역은 선관위에 이렇게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직무상 목적이 아니라 직무상 목적은 그 명목이고 그냥 가가지고는 해외 뭐 관광을 하는데 썼다면 이거는 분명히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다만 이게 그냥 전적으로 개인적인 목적의 관광이 아니라 일부라도 이런 공적인 목적이 포함돼 있으면은 이거를 위법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예.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수 있겠죠. 네. 네, 또 임기 말에 후원금을 가지고 기부를 하거나 또 보좌진들에게 퇴직금을 준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뭐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히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보좌관은 국회의원이 고용한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과 고용 관계지만 우리나라는 그것이 이제 국회 별정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네네. 퇴직금을 준다고 하면 국회가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를 말하자면 200만 원, 500만 원씩 줬다고 하면은 사실 이것은 명목은 퇴직금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돈을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일종의 증여 형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성격 규정이 확실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더 미래연구소의 5천만 원의 후원금 부분은 사실 그거는 정치 자금은 더 미래연구소가 정치를 해야 하는 곳인가? 이 부분은 또 성격적인 판단을 분명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돈을 김기식 의원이 무엇을 하라고 좋은 정치를 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다른 데 후원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판단을 해봐야 될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그 전 변호사님께서 이 내용 아시겠습니다만 그 김 위원장의 해외 출장에 동행했던 인턴이 출장 직후에 구급 그 비서로 채용된 지 8개월 만에
7급으로 고속 승진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이것도 적정한 것이냐라는 어떤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이거 보고 자체도 있어요? 또 위법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별정직이라 그래가지고 일반직 공무원은 다르게 의원 개인의 인적 네트워크로 처음에 이게 채용이 되고 그다음에 승진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 보좌관들, 뭐 비서관들 예에 따르더라도 8개월 만에 인턴이 7급으로 고속 승진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뭐 노량진이라든지 뭐 신림동 이런 데서 몇만 명이 공무원 하겠다고 지금 인생을 걸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누구는 이렇게 고속 승진을 하고 뭐 퇴직금까지 같이 이렇게 나중에 나눴다고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박탈감을 느끼겠습니까? 이거 법적으로 뭐 문제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어렵지만 분명 부적절한 행위죠. 예. 네. 네, 이런저런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검찰 조사도 시작이 됐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수사가 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